안녕하세요. 충암고 국어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의 국어 담당 강사 오준호입니다. 먼저 저희가 문항수를 통해서 내신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교과서 내에 선택형 문항 24문항, 교과서 외 문항 8문항에서 총 3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 구성을 보시면 교과서 문항으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과서 외 선지가 섞여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없이 총 32문항 모두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교과서 외의 내용은 보기나 선택지 지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교과서가 중심이기는 해도 선지나 보기에 외부 지문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푸셨으면 고등급을 맞으셨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어려웠을 듯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외부 지문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형태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문학을 배치하고 뒷부분에 독서를 배치했기 때문에, 비문학을 배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뒤에 갑자기 비문학에서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2문항이었다 그랬잖아요. 꽤 문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시간 배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전체를 훑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절대로. 그 다음,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비교적 일반적이고요. 교과서 외의 내용이 적어서 상위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도 하지 말아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급 컷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하는 문제들은 꼭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은 시험장에서 다 읽지 않아도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만큼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반부의 고난도 조건형 문제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5번이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었던 슬픔이 기쁨에게 드러나는 연민이라는 태도를 파악하고요. 다른 외부 선지에서 연민이라는 태도가 드러나는 선지를 골라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도 읽으면서 이건 연민이 느껴지네, 비판적이 느껴지네, 그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식 접근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7번은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성술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고요.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가져오는 효과와 소설에서 기등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게 그 소설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뭔지 알더라도 밑줄 친 부분의 선지가 간접인지 직접인지를 못 분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 지문은 머릿속에서 전체적 내용이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라. 그 다음 23번 수필입니다. 인물의 정서. 수필 속 인물의 정서를 선택지에 제시된 외부 시에다 연계하는 문학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역시 수능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있으셔야만 한다. 그래서 학습 방향을 조금 제언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와 그 단원의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 성취도 확인, 이 단계별 과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배우는지, 그래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문제 암기와 학원에서 제시하는 워크북을 통해서 충분히 성취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정보가 수업 내용에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암고 시험은 선지에서만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지문으로 외부 지문을 아예 내버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업 정보를 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죠.
어떻게 교과서도 100%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 외부 선지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능동적으로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항상 하셔야 해요. 그래야 처음 나오는 외부 선지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 시가작품 폭넓게 공부하기. 현대시든 고전시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시를 좀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수필이 지문인데 수필의 정서를 시랑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필수 고시죠. 반드시 학습하기. 고전시가 특히 아까 시가 공부를 충분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필수 고전시가, 여러분 고전시는요 어차피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 작품들은 더 이상 창작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창작된 문학들을 고전 문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평상시에 문제집을 풀든 아니면 학원에서 준 워크북을 풀든 처음 보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셈입니다. 왜냐면 전체 양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0% 공부했냐, 20% 공부했냐, 30% 공부했냐, 뭐 50%까지 공부를 했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쌓느냐는. 그럼 이제 혹시나 압니까? 수능 봤는데 수능에서도 내가 공부했던 고전시가 나올지?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고전시가는 새로 창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충암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짜 중요해요. 대체로 교과서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날개 문제나 학습 활동에 있는 주석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중심의 시험에 난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을 가르는 게 작은 실수도 없이 문제를 풀어야 등급을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안 돼 하는 학생분들은 교과서를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버릴 정도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등급 컷이 그렇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한쪽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 요소로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특히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만 내시고 외부 지문을 갖다 쓰시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범위가 한정적이니까 날개 문제나 학습 활동까지도 내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계를 외우겠다는 그런 각오로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충암고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오늘 학습 방향과 내신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